안녕하세요. 새해 맞이 목표로 한식, 양식, 조리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저는 한식, 양식 다 합쳐서 실기시험만 10번 쳐본 사람으로서 실기 꿀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장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제가 한식을 2021년, 양식을 2023년에 취득한 거라서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필기시험은 2020년에 쳤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1시간 이상씩 기출시험 문제집이랑 CBT 같은 걸로 틀린 것도 복습하면서 모시족의 독, 베네루핀, 감자 싹 솔라닌 그런 거 같은 거를 자기만의 그런 연상법으로 외웠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모르는 몇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고요. 그 외에는 필기는 그 시험을 바로 끝내고 나면은 바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합격인지 아닌지 바로 나와요. 저는 73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60문제 60분이고 100점 만점에 60점만 넘으면 돼서, 그래서 여러분도 여유를 두시고 문제집 사가지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식 필기 유효 기간은 붙으면 2년 안에 이 한식 실기를 따야 해요. 그렇게. 근데 한식 필기를 붙고 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손도 너무 느리고 요리를 잘 못하는, 제대로 잘 이제 막 배우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2021년 10월에 실기시험을 처음으로 치러 갔어요. 시간에 맞춰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그 관리자분이 오셔가지고 실기시험에 대해 대충 설명도 해주시고 신분증 확인하고 어느 작업대에서 시험을 치룰지 랜덤 번호를 뽑거든요. 이때 혹시라도 애매하거나 규정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 바로 물어보시면은, 아, 내가 뭔가 들고 오면 안 되는 걸 들고 왔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기시험 치러 가는 기본 복장이나 규정 아시죠? 시험을 치면서 당연히 맛 보시면 안 되고요. 시험이니까 자신의 출신이라든지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모자, 조리복, 앞치마, 행주 등 다 흰색이어야 돼요. 규정에 맞지 않으시면 아예 시험을 칠 수가 없으니까요. 꼭 미리 검색하고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조리도구도 쓸 수 있는 조리도구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 꼭 최신 정보로 검색해서 잘 저는 첫 시험에 두부조림 하양적 두 개의 조합으로 나왔었는데, 이 요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근 어려워요. 이게 제출 교육이라든지. 제가 그리고 이 요리들을 한 번인가만 해봤고 두 개 다 자신 없는 메뉴들이었고 두 메뉴가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봤을 때부터 이미 멘탈은 나갔고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뭐를 하면서 뭐를 해야 되고 그것도 전혀 생각이 안 나. 멀티도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옆 테이블에는 그 두부를 너무 크게 자르셨는지 제출 규격에 그 두부조림은 두부가 6개씩 썰어야 되잖아요. 근데 적게 나오니까 옆에서 바로 실격이 되셔가지고 바로 짐을 조리도구 빼시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출 규격에 안 맞으시면은 바로 그 짐 조리도구 들고 바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제출 규격을 맞추면서 시간 안에만 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출 규격 내실 때 센티미터를 맞추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로 내 손바닥에 주름 마디 같은 거 있잖아요. 자로 직접 재면서 이 센치를 맞출 때 미리 제 손가락, 이 새끼손가락 같은 거를 자로 재가지고 이 한 마디가 몇 센치구나. 두 마디면은 한 몇 센치 정도 되겠구나. 한 여기까지 오면은 몇 센치겠구나. 이렇게 재어서 미리 외워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칠 때도 대충 이렇게 재보면서 이 정도면 센치가 나오겠다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너무 자신 없는 메뉴였고 이미 멘탈이 나간 상태였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시간 안에 내려고 했는데 시간 안에 결국 다 완성을 못하고 저는 실격이 된 거죠. 실격이 돼서 보통 그 요리가 완성이 되면은 그 완성된 요리랑 완성된 요리 두 개랑 자신의 시험 번호표를 같이 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완성을 못했으니까 실격되고 바로 시간이 끝나자마자 제 번호표를 가져가시거든요. 그럴 때 진짜 눈물 날 뻔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내지도 못하고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완벽하진 않아도 제출 시간 안에 제출 정도만 해보자, 점수만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의 두 번째 실기시험을 11월 달에 치러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웬걸 첩산적이랑 콩나물밥 두 개 조합이 나온 거예요. 학원에서 배우실 때 아시겠지만 효자 메뉴라는 게 있어요. 손도 많이 가고 어렵고 시간도 촉박한 메뉴가 있는 반면에 조리하기는 간단한데 시간을 많이 주는 메뉴도 있거든요. 물론 섭산적 콩나물밥이 그런 효자 메뉴 정도는 아닌데 제가 학원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메뉴라서 벌써 자신감이 붙은 거죠. 섭산적의 포인트는 재료를 잘게 다져가지고 물기도 싹 빼가지고 센치에 맞게 그 칼을 닦아가면서 행주로 깔끔하게 썰고 마지막으로 잣 밀어가지고 뿌려주고 콩나물밥은 고기 잘 썰고 간도 해주고 무엇보다 밥이 안 타고 적당하게 잘 익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 정신없게 완료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손이 되게 느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다 완성을 하고 났는데도 시간이 10분인가 더 남아. 그래서 왠지 느낌이 왔어요. 야, 이번에는 왠지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실 때는 플레이팅도 예쁘게 깔끔하게 내시는 게 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잘못 온도를 했다 싶으면 밑에가 좀 눌러붙고 그렇잖아요. 누룽지처럼 색깔이 나면 안 돼요. 갈색처럼. 그래서 밥도 많이 내려고 밑에 바닥을 긁어서 그 갈색인 부분을 그 누룽지를 긁어서 내려고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최대한 그렇게 잘 익은 부분만 떠가지고 최대한 양은 그 구격에 맞게 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양이 많아 보이게 고슬고슬하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이렇게 잘 예쁜 것만 잘 보이게 겉에 잘 보이게 이렇게 잘 모양을 잡아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많이 해봤던 메뉴라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 굉장히 좋았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정말 좋았고 그래서 시험 합격 발표가 조금 늦게 나와요. 시험 치고 나서. 제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가 수능 날이었는데 수능 날이 합격 발표일로 겹친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73점으로 그렇게 저는 한식 조리 기능사를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식 조리 기능사를 따겠다 굉장히 자신감이 올랐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렵다던 한식 실기를 땄는데 양식 실기는 그래도 뭐 쉽지 않을까? 그래서 학원을 이번에는 안 다니고 원래는 학원을 2달 정도 다니고 나서 땅 한식은 땄었거든요. 근데 양식은 그냥 내 독학으로 한번 따보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학원을 다니기를 추천하는 이유가 특히 양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재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를 사기도 좀 어렵고 학원에 가시면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재료들을 직접 접해 보시면서 손질도 해보고 맛도 보시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고 또 완성해 내면은 피드백을 직접 해주시거든요. 피드백도 해주시고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꿀팁도 나오고 그리고 시험 접수 같은 것도 다 도와주시고 조리 도구도 다 대여도 해주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게 또 추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보고 직접 맛도 보고 하면서 굉장히 추억도 되고 실력이 굉장히 늘 수가 있으니까 뒷정리도 하면서 그래서 저는 꼭 학원을 웬만하면 다녀라. 학원을 다녀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준비를 하시고 시험을 치는 게 좋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양식 실기도 준비하게 됐는데 정말 메뉴 운이 정말 없었어요. 제가 한식 실기는 2번 만에 붙었는데 양식 실기는 제가 8번 만에 붙었거든요. 저도 그렇게까지 많이 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그 이유가 좀 메뉴운도 정말 없었어요. 메뉴운이 없었던 게 나야 시저 샐러드 마냥 시저 샐러드는 그 2번인가 치고
시저 샐러드 아시죠? 소스를 두 번 다 일일이 만들어서 그거를 또 규격에 맞게 또 내야 되고 그거를 버무리고 뭐 소스마다 들어가는 재료도 다 다르고 그거 외워야 되고 그거 어렵거든요 진짜로 그 시간 안에 내는 게. 아무튼 그 8번 시험을 치면서 뭐 프라이드 치킨, 햄버거, 샌드위치, 스파게티 같은 것도 나오고 스프도 나오고 참치 타르타르도 나오고 아무튼 되게 골고루 나왔어. 뭐 스톡도 나오고. 근데 시험을 많이 치니까 제가 뭐를 쳤는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냥 저도 그냥 뭐 그렇게 잘 하지도 않는데 그냥 일단 무작정 시험을 치러 간 거고 그래서 기억이 잘 남은 거는 별로 없지만은 웃긴 게 저는 그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메뉴를 시험장 가서 만들면서 그날 만들면서 시험 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학원을 다니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양식 실기도 60점만 넣으면 되는데 정말 일단은 제출을 했어. 나는 나름 이 정도면 그래도 간당간당 붙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60점을 넘지 못하고 그 60점보다 진짜 낮은 터무니없는 점수 나오고 그래서 정말 정말 자들이었죠. 자들이어도 그냥 일단 계속 시험을 쳐보고 그래서 네 웬만하면 그냥 시험 계속 치고 접수비 날리고 할 바에는 학원에 직접적으로 가서 한 달이라도 다녀보고 하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항상 치던 시험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계속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다른 시험장을 가서 쳐볼까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다른 시험장에 가서 쳐본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마다 또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뭐 싱크대를 되게 넓은 데도 있고 뭐 아무튼 작업대가 좀 넓은 데도 있고 여기가 계속 안 붙는다 싶으면은 다른 시험장에도 한번 접수를 해보셔서 뭐 시간이나 그런 경제적 여유가 되시면은 다른 시험장에 가셔서 한번 시험을 쳐보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시험장에 한번 가봤는데 운이 좋게도 좀 쉬운 메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게 됐는데 그때가 8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하게 됐는데 그때 나온 메뉴가 프렌치 프라이드 슈림프랑 포테이토 샐러드 2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 포테이토 샐러드만 해도 그거는 효자 메뉴였어요. 일단 포테이토 샐러드도 생각보다 쉽거든요. 포테이토 샐러드는 그냥 감자 껍질 깎고 그냥 적당히 삶아가지고 잘 버무려서 내면 되는 거고 파슬리 뿌려가지고. 근데 일단 제가 프렌치 프라이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곱게 잘 튀겨내느냐 그리고 뭐 색깔이나 파슬리 이렇게 마지막에 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아무튼 제가 프렌치 프라이드 시림프를 제가 모르고 그 하는 데에서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프렌치 프라이드 시림프가 맨 처음에 계란을 흰자 노른자를 분리해가지고 처음에 흰자를 거품내기 머랭 같은 걸 쳐가지고 머랭을 치잖아요. 그 거품기로 계속 머랭 치고 그 다음에 노른자 분리하는 데에는 뭐 간도 치고 간도 하고 근데 제가 그 레시피를 좀 까먹었는지 일단 간하고 뭐 했어. 근데 내 기억상 이게 다 한 것 같아. 다 한 것 같아. 근데 노른자는 되직해. 노른자가 되직해서 된장같이 됐는데 그 흰자 거품에 섞었을 때 당연히 섞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섞어보자 해서 섞어봤어요. 근데도 안 섞여도 이거는 전혀 튀김옷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섞이질 않아서 노른자 알갱이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 흰자 거품에. 이거는 이렇게 튀겨내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어떡하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튀겨냈으면은 제가 좋은 점수를 못 받았을 텐데 그렇게 멘탈이 터진 채로 근데 거기서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노른자에다가 물을 조금 섞어줘야 돼요. 한 스푼인가 작게 물을 조금 섞어줘야 되는데 안 섞어줘가지고 노른자가 너무 되직한 상태에서 섞어버린 거야. 그래서 흰자 거품에서 노른자를 채반으로 건져냈어요. 다시 건져내서 걔네들 다시 건져내서 물이랑 다시 섞었나? 물이랑 다시 섞어가지고 다시 흰자 거품이랑 다시 섞으니까 다시 섞여지더라고. 그 센노란 그 튀김옷이 다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새우 손질 딱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일자로 이 튀겨도 새우는 보통 익으면 동그래지잖아요. 그렇지 않 새우튀김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일직선으로 잘 튀겨지게 칼집 잘 넣어주고 그다음 튀김옷 묻히고 잘 튀겨내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되게 뿌듯한 거예요. 제가 그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 실수를 스스로 만회했다는 거에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망했다고 해서 그대로 놓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대처를 분명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간 안에 제출을 일단 해보세요. 그게 60점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번에는 몇 점이 나왔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좀 올랐네 하면서 자기가 좀 고쳐나갈 점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 안에는 일단 제출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실기 조리 도구 같은 거는 거의 다이소나 주방 도구 백화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긴 했지만 거의 다 다이소에서 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조리 도구를 비싼 거를 사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내가 좀 더 편하고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날카로운 조리 도구들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거 인터넷에서 칼 가방을 샀거든요. 이렇게 사시면은 되게 생각보다 편리하니까 이렇게 들고 가셔가지고 나중에 대기실에서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리 학원 다니면서 원래 과일도 잘 못 깎는 사람이었는데 조금 늘어가지고 이제 좀 껍질도 이제 벗길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건데 그렇다고 손은 절대 빠른 건 아니었고 손이 되게 느렸거든요. 손이 되게 느리고 항상 뒷정리도 매일 제일 늦게 하고 꼴찌였던 사람인데 사실 네, 칼질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내가 요령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요리를 좀 다 메뉴들을 각각 다 해보고 어떻게 또 시간 단축하고 그냥 어떻게 지키고 그런 것들을 그 요령이 더 중요하니까 절대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다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접수는 PC로도 해도 되는데 저는 큐넷 앱을 이렇게 시험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큐넷 앱을 다운받으시면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제가 만회를 잘 했고 그래서 시험을 8번 만에 치고 붙어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아직까지도 정말 기억에 남아요. 그 순간들이.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나도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도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제가 수저통을 가져가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그 작업대에 행주를 깔아놓고 네, 조리도구를 이렇게 놓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펼쳐놓고 쓰면은 작업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수저통을 하나 챙겨가면은 이렇게 싹 모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도 쉽고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저통을 사시면 좋고요. 이 수저통이 그리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이게 너무 이게 짧거나 이게 좀 가벼운 거는 너무 많이 넣으면 얘가 균형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높고 균형을 잘 잡는 걸로 이런 수저통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것도 다 거의 다 다이소에서 산 것들. 강판 갈아날 때 쓰고 그리고 채반도 은근히 쓸 때가 많아서 이 사이즈별로 한 2개 정도 챙기면 좋고요. 튀길 때도 쓰고 뭔가 갈아낼 때도 써야 되고 그 데친 것도 건져내야 되니까 그래서 채반도 한 2개 정도 챙기면 좋아요. 한식에는 그 석쇠구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석쇠를 챙겨야 되고요.
다이소에 이것도 되게 싸게 파니까 다이소에 이것도 사보시면 되고, 그리고 양식은 오믈렛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던 이런 오믈렛을 구워낼 미니 프라이팬이 필요하거든요. 굳이 비싼 거는 필요 없는데 자기가 평소에 쓰던 거 익숙하고 편한 게 중요해요. 그리고 냄비 같은 경우도 이 냄비 뚜껑이랑 같이 사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냄비가 너무 가벼워서 균형을 못 잡으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균형을 잘 잡는 안정적인 냄비로 뚜껑이 같이 있는 걸로 그런 냄비를 사시면 돼요. 또 거품기, 이거 일반적인 거품기가 원래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거품 내고. 근데 거품 내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팔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거품기, 이런 거품기는. 거품 내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런 거품기를 써보세요. 이런 스프링 달린 거품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이소에 싸게 파는데 이게 좀 각도가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더 빨리, 뭔가 시간이 단축되는 느낌이거든요. 한번 이거 두 개 다 써보시고 편하신 거를 들고 가세요. 이게 굉장히 편하고 시간이 단축되는 느낌이라서 한번 편하면은, 이게 편하신 분은 이거 가져가셔도 되고, 한번 두 개 다 써보시고 편한 걸 가져가세요. 그리고 시험장마다 다른데, 시험장은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아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그 싱크대 작업하기가 좀 좁아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싱크대에서 모든 작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감자 껍질 같은 것도 깎아가지고 그냥 이런 볼 같은 데 두시고, 그냥 근데 지저분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냥 큰 볼에다 놓고 이렇게 가려버리시는가 하면 돼요. 이 심사위원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채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어질러도 있고 정신없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감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감점이 돼봤자 큰 점수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괜히 제 수저통을 시험 전에 이렇게 만져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깎여봤자 점수가 많이 깎이질 않아서 전혀 멘탈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 안에만 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스패츌러도 꽤 중요한데, 이게 제출 규격에 밀리미터나 그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싹싹 조금이라도 싹싹 긁어서 제출 규격에 맞추려면은 이런 스패츌러가 알뜰 주걱 같은 게 꼭 필요해요. 이거는 다이소 5,000원짜리 다용도 바구니인데요. 이게 좋은 게, 이게 실기시험이 끝나고 뒷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설거지까지 하고 올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하고 쓴 조리도구들을 그냥 봉지만 싸매가지고 그냥 넣어가지고 바로 오면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5,000원짜리라서 뭐가 묻어도 부담도 없고, 그런 바구니를 찾고 있었는데 좀 비싼 거는 부담스러우시면은 이게 나아요, 훨씬. 그리고 그런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그런 미니 캐리어 같은 것도 좋으니까 거기에다 짐을 넣어가지고 다니시면 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들고 다니실 때는 이렇게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잘 조립해서 백팩이랑 같이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되는데, 조금씩 들고 다니셔도 되는데, 근데 시험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하고 요대로 들고 들어가시면은 이게 바로 꺼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팅할 시간이 훨씬 줄어드니까 그렇게 이게 하나하나 다 세팅하려면, 올라가서 세팅하려면은 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미리 이렇게 세팅하고 하면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배우 손질할 때 이쑤시개를 두시긴 하는데, 하다가 부러질 수가 있어서 이쑤시개를 여분으로 챙기면 좋아요.